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돕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때는 평생 동안 사랑해줄 것처럼 굴더니 결혼한 이후로는 돌변해서 가부장 끝판왕이 되었었던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야, 내가 강아지 똥 치워놓고 산책도 해놓으라고 말했어, 안 했어? 보리 산책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밤에 낑낑거리고 소파 물어뜯고 난리도 아닌 거 너도 잘 알면서 왜 이랬냐고. 엄마랑 아빠가 식당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셔서 잠깐 도와주고 온다고 말했잖아. 당신 휴일이기도 했고 허락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 내가 잠결에 들으면 멋모르고 건성으로 알겠다고 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엿먹이는 거냐? 밥도 안 차려놓고 청소도 안 해놓고 설거지는 한가득 쌓여있네?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었잖아. 대체 왜 이러는데? 휴일 쉬는 날에는 당신이 집안일 도맡아서 하겠다며. 왜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말이 달라져?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몸매는 왜 결혼하기 전이랑 달라졌냐? 뭐? 지금 몸매가 뭐 어떻다고? 아니, 네가 지금 똑똑한 것처럼 왜 결혼 전이랑 말이 다르냐고 따져대니까 하는 소리야. 내가 어지간하면 남한테 무례한 소리는 안 하는 편인데 꼭 해야겠다. 너 씻을 때 보니까 무슨 아줌마도 아니고 뱃살이 완전 뒤룩뒤룩. 어휴, 없던 정도마저 떨어지겠더라. 아, 하긴 너 아줌마 맞지. 결혼했으니까 아줌마지. 뭔 소리야? 내가 뱃살이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가 깡말랐다고 밥 좀 더 챙겨 먹으라고 볼 때마다 잔소리인데. 원래 지 새끼는 이뻐 보이는 법이야. 너 그렇게 돼지처럼 처먹기만 하다가 나중에 이혼당하고 후회하지 마. 너 학자금 대출도 내가 다 갚아준 거 빨리 보답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다정다감하더니 완전히 변한 거 알지? 당장 신혼 때만 해도 설거지도 대신해주고 보리 산책도 당신이 다 도맡아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왜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강아지는 나한테 다 떠맡기기만 해? 왜 휴일인데 당신이 하기로 한 거 하나도 안 지키냐고. 야이씨, 평일에 일하느라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네가 봐야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그리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원래 돈에서 권력이 생기는 법이야. 너 앞으로 나한테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거니까 주의하는 게 좋을 거야. 주의는 무슨 주의? 당신이 나 학자금 대출 갚아줬다고 잘난 척하는데 해봤자 300만 원도 안 되잖아. 결혼하고 반년 넘도록 내가 당신한테 착취당한 거 생각하면 그건 벌써 메꾸고도 남았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말겠다. 집안일 편하게 하면 사람이 고마운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정말 어이가 없는 년이네 이거. 야, 너 당장 대학 졸업했을 뿐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년인 거 잊었어? 네 엄마 아빠 식당 가진 돈 다 털어서 차려놓고 빚만 쌓여가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이혼해서 너라는 짐까지 더하게? 내가 오죽하면 이혼 얘기를 하겠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난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어. 이거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 대충 5가지 정도 차리고 국이랑 밥만 내놓는 거잖아. 대체 뭐가 어렵냐? 그리고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청소기로 쓱싹쓱싹 밀면 되는 거고 빨래가 힘들다고 해봐야 세탁기가 다 해주고 막말로 네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징징거려대? 왜 남편 밥 차려주고 비위 맞춰주는 기본도 못해서 욕을 처먹고 있냐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중 만나게 된 7살 연상의 남편. 공원에서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던 남편이 먼저 제게 번호를 물어 사귀게 되었고 결혼 전에는 아주 다정다감하고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잠만 자다가 밤에는 심심하다고 저를 깨우는 등 배려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야, 팝콘 사왔어. 같이 영화 보게 일어나 봐. 나 어제 보리가 낑낑거려서 잠 설쳤던 거 말했잖아. 그럼 도중에 좀 자지 그랬냐? 하여튼 일어나 봐. 나 심심하다고. 도중에 잤다가 괜히 밤낮 바뀔까봐 그랬지. 그리고 당신 새벽부터 밥 안 해놓으면 노발대발하는 사람이잖아. 아침밥 차리려면 일찍 자야 해. 아니, 그렇게 네가 신경 써서 대접해야 할 남편이 너 지금 깨우고 있잖아. 영화 보면서 재미있게 놀다 보면 잠 깰 텐데 왜 그러냐? 당신 영화도 맨날 본인 좋고 재미있는 것만 보잖아. 나는 귀신 나오거나 잔인한 거 못 본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하여튼 나는 더 잘 거니까 말 걸지 마. 이게 진짜 미쳐가지고. 야, 남편이 말하는 게 웃음냐?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니까 뱃살이 찌지. 돼지 같은 년아. 그래. 나 돼지 같은 년이니까 잠 좀 자자 일단. 솔직히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 버러지같이 먹고 자고 싸는 것 말고 하는 게 뭐냐고. 내가 잘해주려고 해도 이딴 모습을 보이니까 네가 맨날 혼나고 구박받는 거야.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귀여울 생각은 말아야지. 왜 잘해주면 밑도 끝도 없이 개기기만 하냐? 당신이 잘해줬다고? 기가 막혀서 정말. 영화 그러니까 같이 보자고. 별로 안 무서운 공포 영화로 골라줬으니까 얼른 일어나라고. 혼자 보면 재미도 없고 더 무서워서 싫다고. 뉴스에서 보니까 수면 패턴이 망가지는 게 다이어트의 적이라더라. 피부에도 당연히 안 좋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맨날 자는 나 깨우고 수면 방해하고 있지? 이래놓고 나보고 피부 푸석하네. 뱃살이 나왔네. 구박하잖아. 야, 관리 잘하는 주부들은 집안일 하면서 남편한테 봉사하고 자기 관리도 다 해. 남들 하는 거 너만 못하면 누가 봐도 핑계대는 거 아니냐? 아, 잠 좀 자려고 했더니 사람 열받게 하네. 내가 지금 핑계대는 걸로 보여? 나랑 결혼하고 보리 당신이 한 번도 안 놀아주고 집안일은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했어. 요리에 설거지에 당신이 도와준 거 조금도 없고, 물론 내가 서툴러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상황이잖아. 그럼 사람을 좀 배려해줘야 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나처럼 틈틈이 자라고 지가 쉴 수 있을 때 안 쉬어놓고 왜 사람 탓을 하고 지랄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 양심 건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냐? 가스라이터라고 그래. 가스라이팅이겠지. 당신은 어떻게 제대로 아는 게 없어? 난 똑바로 얘기했는데 네가 이상하게 들은 거지. 살이 귓구멍에도 쪘냐?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잠이나 마저 쳐자. 돼지 같은 년아. 욕하지 마. 당신만 욕할 수 있는 거 아냐. 돈 번다고 남 욕할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아니라고. 욕이 아니라 애칭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친한 사람한테만 하지 아무한테나 하냐? 그리고 돼지년을 돼지년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 바락바락 대드는 거 꼴 보기 싫어 죽겠네. 그래, 내가 나갈게. 이 집에서 내가 사라져주면 되잖아. 그렇지? 오, 제발 좀 그래주라. 돼지 같은 년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빨리 좀 꺼져줄래? 응? 당장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남편이지만 가끔씩은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일이 잘 풀려서 칭찬을 받거나 하면 저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거나 막말을 하지 않는 식으로 착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회사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때는 아주 폭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말려야 할 시모는 오히려 저를 핍박하기만 했고요. 예, 내가 우리 영훈이 휴일이라고 좀 먹을 것 좀 챙겨주려 집에 와봤다. 넌 어디냐? 집에 왜 이렇게 먼지가 한가득이냐? 저는 장 보러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어머님,
집 문 잠겨 있을 텐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영훈이가 알려줬는데 뭐 불만이라도 있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시모가 무슨 도둑년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구나. 잔말 말고 묻는 것에나 대답해 이거사. 왜 집안 꼴이 귀신 나올 것처럼 먼지가 가득하냐고. 방을 치워야 하는데 아직 못 치우고 있어서요. 아, 집을 못 치우고 있다? 전업주부 주제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영훈이가 죽은 지 아빠 닮아서 기관지도 안 좋은 편인데 왜 신경을 안 쓰니? 혹시 영훈이한테 사망보험이라도 들어놓은 거니? 뭘 믿고 네가 이렇게 나오는지 내 머리로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어머님,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만 해도 청소를 했거든요. 만약 먼지가 많다고 하면 그의 방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 다른 방이야 그렇다 치고 영훈이 방이 아주 가관이더구나.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왜 바깥일 하면서 바쁘고 힘든 애 신경을 안 써주냔 말이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랑 오늘까지 연속으로 이틀 동안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의 방도 청소하려고 하는데 그이가 못하게 해서요. 청소기 켜기만 해도 자는데 왜 시끄럽게 잠 방해하냐면서 살벌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 성질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가 영훈이한테 들은 바도 있고 내 관상을 보고서 느꼈던 것도 있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게으름이 아주 사상까지 깊숙하게 배어 있어. 게으름이 아주 깊숙하게 배어 있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청소기도 못 돌리게 하고 잠만 자는 그이한테 하는 얘기라면 또 모를까. 제가 무슨 게으름을 피웠다고요. 당장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놓은 것도 저인데요. 이것 봐라. 당연히 해야 할 거 가지고 생색을 내는 마인드가 틀려먹었다는 거다. 숨 쉬고 눈 깜빡이는 거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걸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니?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 차리고 남편 배려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몰라?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데요? 도저히 저는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에요. 애가 방에서 잔다고 하고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도 잠깐 화장실은 갈 거 아니냐. 그럴 때 후다닥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물걸레로 조심조심 바닥이며 가구며 먼지라도 제거를 하든지.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니? 세상에. 제가 집안일 서툰 건 맞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해도 잠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게 말이나 되나요? 주부일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4시간밖에 잠을 못 자? 집안일만 하고 차라리 잘 때 편하게 자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청소며 빨래며 밥이며 온갖 집안일 다 제가 해요. 간식 먹고 싶다고 하면 시켜 먹으라고 하는데 그럼 또 건강에 해롭다고 저보고 해달라는 게 그이고요. 강아지 산책이며 똥오줌 치우는 거 하나도 안 해서 꼬박꼬박 데리고 나가는 것도 저예요. 이것만이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왜 자는 사람 새벽에 심심하다고 깨우는 건데요? 어머 세상에. 예, 남편이 새벽에 깨워주고 애정을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걸 가지고 역정을 내는 거니?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기본적인 애정이 없고 남편에 대한 존경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다. 잠이야 죽어서 쭉 자는 건데 뭐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는 말마다 잠 타령을 해대는 거냐? 나는 하루에 3시간을 자고도 늘 쌩쌩한 사람이다. 어머님, 수면이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데요. 못 믿겠으면 내가 하루 스케줄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주랴? 아니요,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건강이 걱정돼서요. 저번에 보니까 현기증도 가끔 나신다 하시고 안압도 올라가서 힘들다면서요. 건강검진은 받아보셨어요? 건강검진이고 나발이고 말 돌리면서 시모 열받게 하는 너나 잘 단속해라.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훈계질은. 내가 너 때문에 병에 걸릴 것 같아. 이거 사. 시몬은 제가 힘든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제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인정하지 않으니 저로서는 그냥 이혼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차리게 된 기사 식당 일을 가끔 돕게 될 때가 차라리 속이 편했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정서방이랑은 이혼을 해야 할까봐. 살아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빨리 벗어나는 게 답이겠다 싶어서.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런데 나 이혼했다가 이혼 경력 남으면 큰일이잖아. 당장 취직할 데도 없는 상황인데 엄마 아빠 짐 되면 어떡해? 지금 엄마한테 힘든 거 얘기하는 건 짐 아닌 줄 아니? 네 인생인데 네가 판단을 해야지. 왜 자꾸 엄마 아빠 걸고 넘어지고 있어. 결혼할 때도 반대 안 했구먼. 아니, 딸이 얘기를 하면 좀 진지하게 들어주라고. 엄마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매사 건성건성이야. 매사 건성건성인 게 아니라 네가 잘하는 애인 줄 아니까 그런 거다. 식당 일만 하더라도 하기 전에 그렇게 오만 걱정을 하더니 막상 도와주니까 능숙하게 잘하고 있잖니. 어디 내놔도 잘 적응하는 너인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 엄마는. 엄마, 내가 판단이 제대로 안 서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남편이랑도 속아서 결혼한 건데 앞으로도 또 나쁜 사람 만날까봐 겁도 나고. 원래 실수하면서 성장하고 실패하면서 나아지는 법이야. 엄마랑 아빠도 지금 기사식당 뭐 능숙하게 잘할 것 같아서 차린 게 아니야. 그나마 아빠가 어릴 적에 네 할아버지 따라서 식당 일 좀 해봤고 구경해본 가닥이 있으니까 차린 거지. 그리고 정취직도 힘들겠다 싶으면 식당에서 일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너 손재주도 좋아서 요리 배우면 아주 잘할 텐데. 정서방은 맨날 내 요리 맛없다고 타박하는데 정서방이 네 요리 맛없다고 타박하면서 계속 차려달라고는 하잖니. 불평불만이 많은 인간이라 그런 거지. 정말 맛없었다 싶었으면 말도 안 했을 거다. 그냥 차라리 안 해달라고 하고 말지. 그런가? 그럼 나 정말로 이혼할까? 이혼을 하든지 참든지 어떤 쪽이든 너 맘 가는 대로 하라니까. 하여튼 계집애가 지 아빠 닮아서 걱정은 왜 이렇게 많나 몰라. 제가 이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거론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무심하게 일을 받아줬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걱정이 많은 편이었던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대수롭지 않은 태도 덕분에 이혼에 대해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안일 대신 식당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보기로 했죠. 집안일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시간이 계속되었다간 정말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당연히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 돼지년이 집에서 밥 처먹는 걸로 모자라서 식당 일까지 도와주면서 처먹겠다고? 안 돼. 무조건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난 그냥 이혼할 뿐이지. 이혼? 이게 진짜 누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아나. 너 돈 한 푼 없는 신세에 이혼녀 딱지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해? 그건 당신이 걱정해 줄 일이 아니지. 그리고 나 아직 젊잖아. 젊기는 개뿔이. 너 액면가만 보면 50대 아줌마라고 해도 믿을 정도야. 나이만 어리다고 능사가 아냐. 나처럼 액면가가 젊은 사람이어야지. 당신 액면가야말로 50대지. 맨날 나보고 뱃살 나왔다. 뭐라 잔소리하는 사람이 본인 뱃살은 안 돌아보지? 탈모에 무좀까지 있어서 영락없는 아저씨잖아. 보자 하니까 이게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내가 너 이제까지 먹여 살렸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그따위 말밖에 없냐? 탈모니 뱃살이니 사람 인신 공격하는 게 제정신이야.
당신이 먼저 인신공격한 건 생각 못해? 맨날 나보고 돼지년이라고 그러고 뱃살 가지고 트집 잡았던 건 당신이잖아. 나야 애정으로 그런 거고 너는 지금 작정하고 나 상처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짜증나서 때려치워야 하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놀려? 네가 사람이냐? 응? 힘들면 나한테 말하라고 말했었잖아. 그럼 위로해주겠다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말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혼자 끙끙거리면서 참고 화풀이는 나한테 하는 건데? 내가 하는 일 들으면 네가 이해할 수나 있고 그리고 남자 세계는 여자들이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어차피 말해봤자 쫑알쫑알 별 영양가 없는 대책만 내놓겠지. 적어도 듣고 공감해줄 수는 있잖아. 당신 그래도 가끔씩은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 정말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거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막 대하는 거라면 말해봐. 내가 들어주고 당신 위로해줄 수 있잖아. 응? 아, 시끄럽게 하네. 진짜. 그러니까 들어봤자 네가 뭘 해줄 수가 있는데. 학부모처럼 회사 와서 따져주기라도 하게.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밥이나 빨리 차려. 식당 일 돕니 많이. 이혼이니 많이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그냥 나 내조나 해. 내가 좋게 대해줄 때 고분고분 잘하라고. 알겠어? 아니, 모르겠고 나는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 일 도울 거야. 차라리 청소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을 쓰고 말지. 이대로 당신이 화풀이하고 잔소리하는 거 더는 못 듣겠어.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고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욕먹는 거 못 견디겠다고. 그리고 나 꼴 보기 싫다면서 꺼지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붙잡는데? 역시 내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고 막 아쉬울 것 같고 그런가 보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너 붙잡는 걸로 보였냐? 밖에서 헛짓거리 하면서 똥 같은 음식 만들 거 생각하니까 지구 환경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돼지같이 처먹기만 하고 지금보다 더 꼴 보기 싫어질까봐 그랬던 건데 맘대로 해봐. 밖에서 똥을 싸든 처먹든지 맘대로 해보라고. 이 돼지 같은 년아. 제가 완강하게 나가자 남편은 결국 제가 부모님의 식당을 돕는 것을 허락해 줬죠. 원래도 손재주가 좋다든가 야무지다는 소리를 듣던 편이라 식당 일에는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 식당이나 한식당에서 맛보고 맛이 있다 싶은 요리들을 따라 만들거나 보강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열정을 쏟았죠. 그렇게 몇 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자 놀라울 정도로 가게에는 손님이 많아졌었는데요. 제가 식당 일로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벌게 됐음에도 남편은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트집만 잡아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걸 요리라고 한 거야? 노숙자도 이딴 음식은 안 먹겠다. 개밥으로 보리한테도 못 주겠다고.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렇지 그걸 그렇게 다 버려? 몰라.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 먹어봤는데 맛대가리도 하나 없더구먼. 엄마랑 나랑 공들여 만든 신메뉴고 사람들 평도 좋은 음식이었는데 그냥 당신 입맛에 안 맞았겠지. 야, 또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지 말자. 안 그래도 요즘 엄마 건강 안 좋아서 심란한데 그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녹내장이라는 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내가 건강검진 받으랄 때 진작 좀 받으시지. 어머님도 괜히 고집을 부리시더라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냐? 나 열받게 하려고 이러냐 지금? 내가 너 학자금도 갚아주고 먹고 살게 해준 건 벌써 잊었지? 누가 들으면 아주 대단한 생명의 은인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꼴랑 300만 원 갚아줘 놓고 뭐 그렇게 생색이야? 아침부터 네가 열받게 한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아침이 아니라 오후인데. 참, 그러고 보니 당신 오늘 휴일이었어? 회사에 안 가고 집에서 밥 챙겨 먹었나 보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다. 왜? 불만 있어? 아니, 얼마 전에도 당신 나랑 집에서 마주친 적 있었잖아. 당신 출근할 때 나도 맞춰 식당 갔던 날.
집에 가보니까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고. 설마 당신 회사 잘렸어? 뭐? 회사에서 잘려? 내가? 당신 요즘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스트레스 받는지 탈모도 더 심해지고 욕도 더 많이 하잖아. 스트레스 받을 때 당신 증상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생활비 안 갖다 주는 건 네가 내 말을 안 쳐듣고 식당 일이나 하러 다니니까 그런 거잖아. 탈모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탈모 얘기하지 말랬지? 진짜 나 눈 횟가닥 뒤집히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냐? 왜 사람 성질을 자꾸 건드리지? 당신이 먼저 음식 맛없다고 싱크대에 버린 건 괜찮은 일이고 이게 요즘 돈 좀 번다고 더럽게 나대네. 야, 너 지금 당장 술 사들고 들어와. 뭐? 지금 한창 식당일 바쁜데 어떻게 그래? 술 정도는 당신이 사다 먹어. 몸 아프다고 했잖아. 넌 왜 그렇게 인간이 봉사 정신이 없냐?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는데도 모시겠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어머님 치료받고 있는 상황인데 모시긴 뭘 모신다는 거야. 됐고 술이나 사오라고. 처맞기 싫으면 빨리. 당연히 저는 술을 사가지 않았고 남편은 제게 그날 그릇을 던지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언제고 사고를 칠 거라 생각했었던 저였기에 별로 놀라지도 않고 간단히 짐을 챙겨 친정으로 몸을 피신했죠. 오랫동안 참아왔기에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남편의 회사에도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사를 그만둔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이런 제 상황을 모른 채 남편은 몇 주 뒤에 다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 좀 성질 부렸다고 그거 빌미로 친정에 계속 뭉개고 있네? 말을 안 해도 제깍제깍 눈치 봐가며 알아서 튀어와야 할 거 아냐. 당신이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갑자기고 나발이고 울 집에 엄마 모실 거야. 눈 치료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버려둘 수 없잖아.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 더. 엄마 녹내장 때문에 신경 예민하니까 당장 식당 일 때려치우고 집에 박혀있어. 네 요리 실력 완전 쓰레기인 거 알고는 있지? 엄마한테 좀 잔소리 들으면서 이참에 힘들게 요리 잘 배워놔. 알겠냐? 헛소리 좀 적당히 해. 하나 더. 앞으로 남편 자존감 떨어뜨리는 말 할 경우에는 회초리 40대. 나도 인간적으로 집에 있는 거 던지거나 주먹질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걸로 합의해 주는 거다. 딱 한 번만 지금 욕 참아줄 테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앞으로 계속 까불면 영영 생활비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개백수 거지 새끼 주제에 생활비 줄 돈은 있고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설마 회사에 전화했냐? 응. 개백수 거지 새끼 하는 꼴이 이상해서 전화해봤지. 그랬더니 일 하나도 못하면서 부하 직원들이며 동료들이며 윽박지르고 무시하기만 한다던데? 심지어 몰래 횡령에도 손대서 이쪽 업계에는 발도 못 들이게 됐고 이걸 어쩌나 오만 자부심 다 부리더니 나이 30대 중반에 개백수 됐네? 하하. 그만해라. 지금 4번 넘게 깝죽거려서 회초리 140대다. 40번에 4 곱하면 160이지. 그게 왜 140이냐? 무식해가지고 계산도 안 돼. 그냥 이혼을 하자. 안 그래도 이혼하자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정 떨어지게 해주니 고맙네. 뭐? 이혼? 미친년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너랑 계속 같이 사는 게 미친년이겠지. 탈모에 배까지 불룩 튀어나와 입에 걸레만 물고 있냐?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쳐 먹여줘도 지 혼자 맛이 없지. 잠깐만. 여보, 진짜 진심인 거야?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화내도 나중에 잘해주면 풀어주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일 때 잘하지 그랬니? 여보, 잠깐만. 내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 말대로
내가 좀 달라질게. 그러면 이혼 다시 생각하는 거 맞지? 엄마 모시는 것도 절대 안 할게. 응? 나 혼자 보는 영화 쓸쓸해서 어떡해? 보리는 누가 돌보고? 응? 이미 늦었다고 미친놈아. 여보, 사실 나 당신한테 화 풀고 욕했던 거 대출 때문에 그런 거였어. 대출? 당신한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떳떳한 남자 되고 싶어서 회사 돈 횡령했던 거였고, 그걸로 주식하다 실패해서 대출까지 손댄 거라고. 이런 남편을 버리겠다는 얘기야. 응, 버리겠다는 얘기야. 와, 이거 진짜 쓰레기였네.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참, 폭력 저지른 건 사진도 찍어놨으니까 이혼할 때 괜히 또 헛소리 하지 말고.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으면 죽는다고. 제발 용서해줘. 여보. 제가 진심으로 이혼하겠다는 걸 깨달았는지 남편은 그날 아예 눈이 아픈 시모까지 식당에 데리고 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시모 역시도 제게 용서를 빌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애원을 했지만 저는 그 꼴을 보면서 코웃음을 치고 영업방해로 신고를 할 뿐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식당 일에 분주하고 여념이 없는데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들어와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네요. 다정다감해 보이던 겉모습에 속아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려고요. 무심한 엄마는 그것 역시도 나쁘지 않다며 여느 때와 같이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절 지지해주고 있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혜야, 답장 좀 해. 어? 유나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개뿔? 너 왜 내 결혼식 못 오는데? 어? 친구도 없는 너한테 내가 넓은 아량으로 내 호화로운 결혼식에 초대해준 건데 그렇게 청첩장 받아놓고 못 오는 게 무슨 경우냐고 묻잖아. 아, 그날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결혼식인데 당연히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베프인 거지. 베프라니? 누가? 너랑 나지 누구야? 대학교 때 일 벌써 잊었어? 아싸라서 맨날 혼자 찌질하게 다니는 너한테 극강의 인싸인 내가 말도 걸어주고 친구도 되어줬잖아. 넌 그냥 너를 띄워줄 들러리 같은 애가 필요했을 뿐인 거잖아. 그게 무슨 베프야? 그리고 내 베프는 유주야. 유주라니? 설마 그 완전 찐따 같은 부모도 없는 그 거짓말하는 거야? 내 절친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줄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뭐 됐어. 그래서 본론을 말하자면 너한테 축사 좀 부탁하려고 하거든? 뭐? 아, 그리고 너 피아노도 칠 줄 안다고 그랬지? 연주도 좀 해줘. 아니, 못 간다니까? 절친 부탁인데 스케줄 조정 좀 해봐. 결혼식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걸 부탁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든 해보라고. 그날은 절대 못 빼는 일이 있어서 안 돼. 뭐? 내 결혼식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래, 맞아. 뭔데? 말해봐 그럼. 직장 상사 결혼식. 뭐? 고작 회사 사람 결혼식보다 당연히 내가 더 우선 아니야? 내가 신세진 사람 결혼식을 우선하는 게 상식 아닌가 싶은데? 너 대학교 다니면서 나한테 신세 엄청 졌잖아. 되도 않는 잘난 척에 맞장구 쳐준 기억밖에 없어. 뭐? 그리고 청첩장을 나한테 준 것도 다들 결혼식 안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인원수 채우려고 나한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아니 찔리나 봐? 그래놓고 뭐 베프? 웃기지 마. 하여튼 결혼은 축하해.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김다혜 씨 카톡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석이라고 합니다. 다혜 씨 친구 유나 약혼자예요. 다혜 씨 연락처는 유나 핸드폰 보고 알아냈고요. 아, 근데 저한테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결혼식에 안 오신다고 하신 거죠? 네? 친한 친구라면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나가 울더라고요. 평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베프가 축하해줬으면 해서 초대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그랬다면서요. 아, 근데 저는 반드시 가야 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애초에 그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 사실을 거의 3달도 더 전에 미리 알려주고 축사랑 연주를 부탁했는데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못 간다고 연락을 한다뇨. 저기, 저한테 난데없이 모바일 청첩장만 툭 온 게 고작 일주일 전 얘긴데요? 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모바일 청첩장만 툭 보내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못 간다고 답장을 했더니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축사랑 연주해달라는 것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 저는 못한다고 답장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예요. 저는 청첩장이 오기 전까지 유나가 결혼하는지도 몰랐다고요. 아니, 절친이라면서요. 아, 대학교 졸업한 지도 7년이나 지났는데 졸업한 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상대를 절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사이가 안 좋았던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게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유나 쪽 하객들 중에 특히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안 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요? 거의 9할은 안 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9할이나요? 그럼 그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쪽은 아무런 의문도 안 가진 채로 저한테 연락한 건가요? 유나가 말하길 제일 친했던 다혜 씨가 배신한 걸지도 모른다고 하길래. 배신이라니요? 아, 그게 대학교 시절에 남자 한 명을 두고 싸웠던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남자가 유나를 선택했고, 물론 나중에 다혜 씨랑 화해하긴 했지만 잠깐 서로 대면대면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재구성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그럼 대학생 때 유나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그건 직접 알아보든가 하시죠.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제가 주절주절 말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야, 민다혜, 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뭔데? 나 파혼당했다고. 네가 뭔 짓 한 거 맞지? 근데 내가 뭐 딱히 한 건 없는데? 그럼 나 왜 파혼당한 거냐고. 네 이름 언급하는 거 보니까 분명 너랑 관계가 있는 게 맞구만 뭘. 아, 그거 경석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어? 왜? 갑자기 연락해서 왜 결혼식 안 오냐고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 사정을 설명하고 너랑 절친은커녕 친하게 지낸 적도 없다고 말해주고 나머지는 직접 알아보든 하라고 한 게 다야. 아니, 잠깐만. 뭐야 그게? 살짝 거짓말 쳐줘도 되는 거잖아. 우리 친구잖아. 유나야, 내 주변에 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애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 뭐? 내가 알고 있는 한 내 절친인 유주랑 그리고 내 여동생, 대학교 동기 2명에 선배, 후배, 그리고 나 다 합쳐서 7명이네. 다들 너한테 한 번씩 남친 뺏긴 사람들이야. 어쩌면 양다리에 3다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게 인기 많은 여자의 여윤에 뭐네 하는 소리까지 하고 다녔지? 이번에 그렇게 파혼당한 거 보니까 사회 나가서도 성격 못 고치고 그 짓거리 하고 다녔나 봐? 아니,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잘못이야? 게다가 남자들도 다 나를 가만 안 둔다니까? 너 뭐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랐어? 뭐?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한테 손을 대고 이미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랑도 사귀고 심지어 그게 남들한테 피해 주는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인간성이 아예 없는 수준이야 너는. 아니, 파혼당해도 싸. 이왕 그렇게 된 거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일을 반성하는 기회 삼았으면 좋겠네. 그럼 안녕. 며칠 후에 약혼자였던 경석 씨에게 카톡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후에 유나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 심지어 현재도 불륜을 하고 있던 증거까지 나오더랍니다. 무려 3달이었다고. 경석 씨는 유나는 물론이고 불륜 상대들한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고 파혼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혼식과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도 들었는데 꽤나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 합쳐서 9천만 원이나 들었고 유나는 결국 위자료까지 합쳐서 1억은 가볍게 넘는 돈을 청구당해 빚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빵집에서 받은 식빵 테두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유나의 모습을 친구가 봤다고 합니다.